사랑하는 진주 제일중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교과서 79쪽 왕권의 안정과 체제 정비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왕건은 원래 송악, 그러니까 개성의 호족이었죠. 호족인데 그 궁예를 몰아내고 결국 고려의 건국자가 됐잖아요. 이 왕건은 자신도 원래 호족 출신이고, 그리고 통일신라 말에 각 지역에 이 시대의 주인공은 나야나 하는 영웅호골 족속들의 시대였죠. 그래서 자신이 나라를 세웠지만 유력한 호족들이 각 지역에 득식을 했어요. 그 호족들을 이렇게 꽉 누를 그런 힘은 없죠. 왕조 초창기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왕건은 자신의 몸을 낮추고 호족을 높이 받들었어요. 그래서 호족의 따님이랑 무려 몇 번이나 결혼을 하나요? 29번. 그래서 부인이 무려 29명이나 되는데, 이 29명의 부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각지의 쟁쟁한 호족의 따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들이 이 전국을 다 커버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결혼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책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육탄전, 몸을 아끼지 않고, 이제 유력한 호족의 딸이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혼도 하고 또요, 왕시성도 내려주고요, 패밀리입니다 하고 한 집안으로 만들기도 하고, 특정 지역의 본관에 이제 시조로 이렇게 여러분 성씨를 내려줘서 이제 어느 무슨 지역, 안동, 건씨 이런 성씨가요, 이때 고려 왕건 때부터 우리나라의 각지에 여러 성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을 여러분 선서해 주는 정책을 뭐라고 했어요? 사성 정책이라는 이런 호족 포섭책을 폈지요. 그래서 당대에는 다들 각지의 유력한 호족들이 사이인 이제 왕건을요 비호해 줬겠죠. 그래서 무사히 태조 왕건은 왕노릇을 잘하고 이제 꼴까닥 제명을 당하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건이 눈을 감을 때 편안했을까요? 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건은 이렇게 호족들의 부인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호족을 장인어른으로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인들을 가에 여러 많은 자식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워낙 후계자가 될 왕자가 많으니 앞으로 치열한 왕위 계승 분쟁이 있겠구나, 왕자의 난이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조가 쉽게 눈을 감을 수 없게 이렇게 죽은 뒤, 태조가 죽은 뒤 여러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호족 출신 외척들 사이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해종과 정종대에는 왕권이 매우 불안정하였대요. 그러면 여러분, 태조 왕건은 첫 번째 초대 황제 건국자 태조 왕건. 그 다음에 여러분 2대가 누구일까요? 해종입니다. 2대 해종. 해종은 당연히 태조 왕건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3대는 정종이에요. 3대 정종, 여기 나오죠. 정종은 근데 해종의 아들이 아니라 얘도요 태조 왕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대 얘입니다. 광종. 광종도 여러분, 지금 제가 그리는 이 계통표를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또 왕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정종의 아들이 아닌 정종의 형제가 또 4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면 원래요 여러분, 왕위는요, 이 좋은 고려왕은 내 아들이 하도록 하여라 꼴까닥
또 내 아들이 하도록 하여라 꼴까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부자 계승을 하잖아요. 강력한 왕권이 그 왕권이 강할 때는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그 다 2대, 3대, 4대가 다 그 형제 관계 태조 왕건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왕위 계승이 순탄하지 않았구나. 뭔가 되게 왕위 계승에 알력이 심해서 갈등이 심해서 형제 간에 이런 계승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여러분 형제는 보통 좀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형제 간의 계승이 일어났다는 것은 앞에 여러분 뭐 2대 3대가 되게 단명했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추측 그대로예요. 이 해종과 정종은 자신이 2대 황제에 오르고 3대 황제에 올랐지만은 왕위에 올랐지만은 다른 여러분 다른 그 29명의 그 쟁쟁한 호족의 부인들의 그 부인들의 아들들, 그리고 왕자들이요, 다들 자신의 그 외할아버지가 나의 그 손주가 왕이 돼야 돼 하면서요. 이제 해종이 막 침소에 그 자객을 보내고 해서 해종은요. 그 밤에도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이로제 걸려서 신경쇠약으로 해종이요. 뭐 자객들 물리치다가 일찍 죽어요. 부들부들 떨다가. 그리고 3대 정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힘껏 그 자신의 그 왕위를 노리는 유력한 그 장인어른, 태조 왕건의 장인어른인 호족들, 그러니까 형제의 그 외할아버지들을 좀 누르려고 노력했지만은 얘도요 노이로제로 이른 나이에 20대에 죽어요. 그래서 그 팔자에도 없었던 이 광종은 넷째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인 광종이요 4대 그 4대 그 고려의 왕으로서 이제 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왕권이 불안정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즉위했다고요? 자, 형의 뒤를 이어서 단명한 형의 뒤를 이어서 광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그 아이유 좋아하는 아이유 팬들 많죠? 그 아이유가 여러 사극 있잖아요. 그 보보경심려, 그 달의 연인 보보경심려라고 그 고려 초에 이렇게 태조 왕건의 아들들 많은 그 아들들을 다 이제 꽃돌이들 미남 배우들 막 섭외해서 그 이제 그 걔랑 아이유랑 로맨스 펼치는 거 그런 퓨전 사극이 그 나와서 여러분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인생 사극으로 막 꼽는 그런 친구들 봤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입니다. 거기 지금 그 배경이 막 황자도 엄청 많이 나오죠. 이제 1황제, 2황제, 3황제 하면서요. 그게 그 태조 왕건의 여러 아들들 뭐 해종, 정종, 그리고 광종 얘가요. 주인공 뭐 왕요로 그 이중기 있죠. 그 아이유랑 뭐 로맨스 펼치는 걔가 여러분 광종이거든요. 그 워낙 왕자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이제 이렇게 막 드라마도 재밌는 드라마 했었죠. 로맨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광종은 어떤 시대적 과제가 있어요. 얘는 왕으로서 누구를 눌러야 돼요? 막 왕을 업수히 여기면서 자신의 자신의 핏줄을 이은 왕자를 이제 자신의 딸이 낳은 왕자를 왕위에 올리려는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그리고요 당연히 왕으로 태어난 이상 뭐를 하려고 한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여러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 필기 노트의 필기부터 해볼까요? 자, 태조의 결혼 정책으로 태조가 29번 결혼해서 그 호족들의 신망을 얻었지만은 여러분 결혼의 그 결과로 베이비 애들이 많이 태어나서 누가 많다? 왕위를 이을 프린스들, 왕자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왕자들은 다 그 뒷배가 든든합니다. 그 자기 엄마가 다 유력한 호족의 따님이에요. 그래서 유력한 호족들이 자신의 손주를 왕위에 올릴 거야 하는 왕위 계승 다툼이 피 터지게 치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2대 해종, 3대 정종은 뭐 건장한 그 남정네로 왕위에 올랐지만은
워낙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그 자객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객들이 막 침범해 오니까 시들시들 노이로제로 일찍 단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팔자에도 없었던 네 번째 왕자인 누가 왕위에 오르게 됐다고요. 형의 뒤를 이어서 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광종은 어떻게 빛을 냈나? 그 시대의 가지에서 무엇을 빛냈나? 자, 누구를 누른다? 호족을, 예, 그 왜요? 지금요, 완전 왕을, 그거 왕위를 그 노리고 뭐 이렇게 그 기세등등한 호족을 누르고요. 그리고 왕으로 태어난 이상 당연히 뭐 한다? 왕권 강화하는 그런, 예,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다시 교과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를 실시했대요? 노비안 건법을 실시했대요. 자, 노비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은 뭐냐면 문서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노비문서입니다. 이 노비문서는 뭐 얘가요, 그러니까 노비 집안의 내력을 쫙 밝혀 놓은 거죠. 그 노비 문서를 뭐 했다는 거예요? 검사했다는 겁니다. 검사하는 법. 자, 그러면 왜 광종은 노비 문서를 검사했을까요? 자, 무엇을 알기 위해서 검사했을까요? 자, 이걸 실시해서 뭐를 해방했대요?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뭘로 해방했대요? 양인으로 해방했대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게 여러분 노비도요 뭐 대대손손 계속요 뭐 노비였던 그런 사고 팔리는 불쌍한 존재가 있었겠죠. 그냥 호족이 대대손손 그냥 얘는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소유하고 있던 노비야 하는 그런 노비도 있지만은 또 어떤 노비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혼란기에 그냥 통일신라 말기에 막 그 정부와 중앙귀족이 막 이렇게 자의적으로 막 수탈하고, 그리고요 또 자의적으로 수탈하고 뭐 자연재해 같은 것도 겹치니까 못 살겠다 하고 아예 도적이 되거나 아니면 뭐 거지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냥 자신의 그 몸을 유력 호족한테, 그 지역의 호족한테 팔아서 노비로 그 호족의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말기 혼란기 때 그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자진해서 호족의 노비가 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호족이요 불법적으로 양인을 막 핍박해서 자신의 노비로 만들거나 하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양인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후삼국 시대 혼란기에 노비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은 도로 뭘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도로 원래의 양인 신분으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족이 양인을 핍박해서 노비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을 도로 신분 해방시켜 주겠다. 뭐를 해서요? 노비 문서를 검사해서 얘가 대대손손 노비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양인인데 노비가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원래 양인이었던 자는 도로 양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억울하게 뭐 노비로 전락한 양인이 불쌍해하는 그런 마음에서 실시도 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강중이 뭐 계산해 본 거죠. 지금 이 노비는 호족의 사유재산이잖아요. 호족의 사유재산이 노비를 도로 양인으로 해방하면 여러분 누구의 경제력이 약화되는 거다? 호족의 경제력이 약화되는 거다. 그리고요 양인이 되면 고려의 백성으로서 뭐를 낸다? 농사짓고 세금 내고 뭐 군대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뭐예요? 껌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의 그런 왕권 강화 정책으로 딱인 그런 법입니다. 이거 뭐랑 여러분 뭐 생각나요? 기억이 까마득 하실 텐데 여러분 고려왕 우리
고구려, 여러분 고국천왕이요. 을파소를 시켜서 진대법이 최초의 그 사회보장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줘서 굶어 죽지 않게 했습니다. 왜 빌려줬다고요? 그 굶어 죽을 바에 차라리 내가 그냥 몸을 팔아서 귀족의 노비가 되겠다 해서 귀족 세력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때 실시했던 진대법이랑 같은 맥락에서 왕권 강화책 그리고 호족 세력 견제 이런 맥락에서 실시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적어 볼까요? 아이고. 자, 뭐를 실시했다고요? 여러분, 노비 문서를 뭐 했다고요? 검사하는 법. 그래서 뭐를 알아냈다? 대대손손 노비인가 아니면 원래 양인인데 억울하게 그 후삼국 시대 혼란기에 노비가 됐나 이런 걸 알아보고 원래 양인인 자는 도로 양인으로 되돌리겠다는, 그래서 그 호족의 그 경제력을 약화시키겠다. 그리고 뭐 여러분 노비가 군사력도 되죠. 그리고 군사력도 약화시키겠다. 그냥 호족의 힘을 빼겠다는 호족 견제책이었어요. 자, 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를 실시해요? 과거제를 실시했어요. 자, 과거제는 과목에 따라서 그 청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과목들을 만들고 이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는 자를 청거하겠다, 뽑아내겠다라는 그 관리를 시험으로서 뽑겠다는 제도입니다. 어이구,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시험 성적 잘 봐서 내가 이제 원하는 그 진로를 이렇게 택할 수 있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했는데 당연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뭐예요, 여러분? 진짜 네 아버지 뭐 하시네. 여러분 아버지의 핏줄이 짱이죠, 혈통이.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센세이션하게 능력으로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를 평가해서. 이것은 당시에 중국에 당시 중국이 여러분 당나라가 통일신라 말기가 당나라 말기였다고 했죠. 그래서 당나라 망하고요. 누구 때냐? 지금 강종 때 이제 중국이 분열기였어요. 그래서 뭐 5대 10국이라는 분열기였는데 후주라는, 그러니까 주나라라는 이름인데 그거 후대의 역사가들이 뒤에 나온 주다 앞에 여러분 주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주라고 그냥 이름 붙였는데 후주에,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기 필요 없고 그냥 분열기, 중국에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이제 분열기에 후주에서 누가요? 쌍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니하오 중국인이에요. 이 쌍기가 고려로 귀화하면서 이제 강종에게 우리 중국에서는, 우리 주나라에서는 뭘로 인재를 뽑습니다. 시험으로 인재를 뽑습니다. 과거를 실시해서 뽑습니다. 이렇게 인재를 뽑는 게 어떠실런지요? 하고 강종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강종이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니 하고 좋아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제를 실시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 과목 이 시험별로 특출나게 특출난 성적을 받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자, 유교적 지식과 능력을 키운 그런 인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을 통해서 뽑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적어 봅시다. 여러 뭐를 실시했다고요? 여러 과목별로 뛰어난 과목별로 시험을 쳐서 뛰어난 인재를 뽑아내는, 청거하는 그런 시험, 과거제를 실시했어요. 자, 과거제는 이제 아버지의 집안의 혈통만 믿고 탱자 놀던 호족들도 이제 고위간직 이런 거 출세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유교 경전 공부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적 지식을 지닌 인재 선발, 이게 왜
호족 견제책이다. 원래 호족의 아들이면 유력 호족의 아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냥 관직에 프리패스로 진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유교적 소양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다? 호족 견제책이죠. 자, 이 과거제는요. 자, 광종 때부터 쭉쭉쭉 이제 고려 초죠. 고려 초 그리고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시대 여러분 저 끝에 여러분 이제 막 이제 이양성 같은 거 오고 이제 해외에 여러 열강들이 막 이렇게 올 때 그때 여러분 고종이잖아요. 고종이 이제 한참 이제 좀 사회를 좀 근대화하고자 했던 발버둥으로 1894년 뭐 여러분 신분제도 폐지하고 뭐 이 가구제도 폐지하는 가보개혁 이런 거 실시하거든요. 그때까지 쭉쭉쭉쭉 조선 왕조 말까지 여러분 이 과거제가 쭉 갑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뭐 시험으로 사람을 뽑지 않느냐 그거 아니죠. 이제 근대적인 이제 서구 지식을 갖춘 그런 인재를 이제 뽑잖아요. 자,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제 그래도 뭐 제일 공정하다고 해서 시험으로 사람 뽑죠. 자, 또요. 자, 과거제 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공복 색깔 여러분 공복 뭐예요? 공무원 복장 그러니까 공무에 임할 때 입는 옷 이거 관리의 복장 색깔을 정해서 관리의 이계질서를 세웠다.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백제 뭐 고이양 신라 법흥왕 이런 거 막 나오죠. 이거 뭐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교복 프리데이 엄청 좋아하죠. 최대한 안 입으려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 관리들도요 자신의 부와 자신의 권위를 막 가시하고 싶으니까 화려하게 막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막 왕보다 더 화려하게 뭐 모피 코트도 있고 막 이렇게 엄청 꾸미고 막 오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너의 본분을 알아라. 너는 관리다. 내 밑에 신하다. 그러니까 급에 맞게 옷을 입고 색깔도 급에 맞는 색깔로 입어라. 자, 이게 적어 보겠습니다. 관리의 뭐 공식 복장 제정. 자, 이 공복을 제정했다는 것은 뭐 자담 비록 이렇게 여러분 관리의 높낮이에 따라서 색깔도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광종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번 얻어맞았죠. 호족은요. 얘가 대대손손 너네 노비 아니라는데 하면서 양인으로 풀어줘서요. 내 재산 축났어. 그리고 이제부터 아니 아빠 나 공부해야 돼 하면서 내 아들이 징징거려요. 그리고 나는 완전 명품으로 플렉스한 나의 뭐 구찌 프라다 뭐 이런 거요. 못 입고 가요. 이제 공복을 입고 가야 돼요. 이따구로 하니까 자 불만이 터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누구요? 공이 많은 신하와 그리고 영웅호골 족속들 이런 사람들은 이 불만을 토하니까 얘네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간직을 삭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단호하게 불만의 소리를 내는 공신과 호족을 숙청하여 버렸어요. 그리고 왕권을 높입니다. 스스로를 뭐라고 하나요? 황제라고 칭하고 여러분 황제는 왕 중의 왕 그러니까 여러 왕들을 거느린 하늘의 자제, 하늘의 자식, 천자가 황제입니다. 중국의 여러분 왕을 우리 황제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왕과 동급인 황제라고 칭하고 황제는 하늘의 자식이니까 뭐를 지배한다? 시간을 지배한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시간을 지배하니까 그 해를 부르는 이름 모두 지을 수 있어요. 이어네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어네임 연호를 사용하는 거 여러분 황제국은 또 이게 같이 가죠. 황제로 칭했다는 것은 뭐 쓴다는 거예요? 연호까지 쓴다는 겁니다. 이미 연호 우리가 강개토대왕의 영락, 법흥왕의 건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뿜뿜할 때 연호를 사용하는데 그 연호로 뭘 썼다? 빛나는 덕, 광덕, 그리고 준엄한 바람, 준풍, 이런 이어네임 연호를 사용해서 자 자주국으로서의 황제국으로서의 이상을 높입니다. 자 이게요 여러분 이거 철당간, 이게 철로 된 당간이라는데 그 당간이요 여러분 깃발꽂이입니다. 이거 용두사라는 절에 여기서부터 그 절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절 그거 이런 행사 할 때 행사할 때요 막 화려하게 그 플래그 막 깃발 같은 거 막 꽂잖아요. 그 뭐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운동회 할 때 망국기 그리고 막 뭐 새마을 운동 깃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널리 페스티벌을 절에서 하는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행사 때 그거 깃발을 꽂는 깃발꽂이입니다. 이 깃발꽂이에 자 뭐라고 새겨져 있대요? 연호. 당시에 이 깃발꽂이를 강종 때 만들었는데 중풍 몇 년 이런 식으로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연호 썼네. 그 흔적이 여기 여러분 떡하니 이렇게 뭐 당간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적어 봅시다. 자 광덕, 준풍 등의 뭐를 사용했다? 연호, 이어네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자주국, 황제국으로서의 이상을 높였다. 자 이렇게 여러분 광종은요 광종은요 계속 호족들한테 난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 하고요 호족의 그 목줄을 딱 지었죠. 노비안건법, 과거제, 공복 색깔, 그리고요 그 반대하는 호족을 단호하게 숙청하고 또요 뭐 그거 광독 중풍 같은 연호 황제라고 자칭 이런 거 했습니다. 자 그 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태해 정광 4대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대가 여러분 경종인데 경종은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그리고 경종 때에 자 경종은 오래 살지 못하고 끝나고 누구요? 6대 성종. 성종은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성종이라는 이름은요 다 배워요. 왜냐하면 자 묘호가 성종이다. 얘는요 뭐 했다는 거예요?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체제를 완성하는 왕, 뭔가 그 체제를 싹 정비하고 완성한 왕은 묘호가 성종입니다. 그래서 고려 성종, 조선 성종 다 중요하게 배웁니다. 자, 이 성종은 자 뭐를 이루치며 완성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성종은 호족 세력의 약화와 왕권의 안정을 배경으로 누가 이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4대 강종이 이렇게 쫙쫙 잘 시대적 과제 해결해서 호족 누르고 왕권 높였죠. 자 이것을 배경으로 이제 성종은 완성합니다. 무슨 체제를 강화했다? 왕으로 모든 힘이 다 헤쳐 모이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자 성종은 이제 즉위하고 나 이제 좋은 왕 되고 싶어. 지금 현재 우리 고려에서 시급히 뭐 해결해야 될 힘써야 될 그런 문제는 무엇인가? 신하들에게 현재 힘써야 될 여러 그 시대적 과제들에 대한 그 해결책을 시대적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 하면서요 시무책을 써서 올려라고 이렇게 그 왕이 어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 지금 현재 우리 고려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열심히 적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해결할 방법을 새로운 왕에게 희망찬 그 마음으로 올렸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성종의 마음에 들어서 성종이 픽한 게 누가 쓴 거래요? 자,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 28조가 넘나 이게 지금 현재 시대적 과제를 잘 해결할 문제를 담고 있구나 하고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최승로는요. 자, 이 사람은 경주 최씨입니다. 최씨, 경주 최씨 여러분 최씨가요. 경주 최씨가 대표적인 육두품의 성이에요. 이 육두품 여러분 유명한 비운의 천재, 뭐 남일대, 해운대 같은 유명한 해수욕장 이름을 지으면서 그 세상을 등지고 유랑했던 그 여러분 최치원 있죠. 최치원의 증손자라고 했어요. 최치원은 여러분 육두품의 혈통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열심히 유교 공부를 했지만은 유학자로서 성공했지만은 그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누가요 지금 그의 증손자 승로 제승로가 건의한 시무 28조는 성종의 마음에 들어서 성종의 정책에 다 반영됐다는 겁니다. 이 시무 28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시가요 때시입니다. 우리가 시사상식 할 때 그 시예요. 그 때시 그 시기입니다. 무는요 힘쓸 무.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힘쓸 몇 가지 조항이래요. 28개 조항. 지금 현재 우리 고려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28개 조항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제 현재 힘쓸 28가지를 내세웠는데 이게 성종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겁니다. 성종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자 얘는요 여러분 집안 뭐더라 이 채치연 때부터 뭐예요? 얘는 유학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여서 시무 28조에는 뭐가 녹아있다? 유교 정치 사상을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는 내용이 녹아있어서 자 성종 때부터 고려는 어떻게 된다고요? 유교 정치를 하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지금 왕은 강학에서는 뭐예요? 충효 인이예지 같은 자신의 이름대로 사는 여러분 뭐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왕은 왕답고 신하답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유교 정치 사상을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삼죠. 자 그리고 이 시무 28조에는 또 뭐도 있냐면 자 어느 나라 제도를 참고한다. 자 당송의 제도를 참고해서 중앙관제를 정비하는 등 국가 운영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당나라는 이미 이전에 망했고 5대 19개 분열기를 겪다가 뭐가 등장할까요? 송나라가 등장해서 성종 때는 다시 통일제국 송이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여러분 최첨단 제일 선진국이 중국이죠. 그래서 당송이 제도를 참고해서 자 뭐를 정비한다? 고려의 중앙관제를 정비하는 등 국가 운영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제 호족을 앞에 4대 강종이 좀 눌러줘서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관제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했다는 거예요? 불교와 토착 행사를 억제해서 재정 낭비를 줄이는 데도 힘썼다. 여러분 불교는요. 자 앞에 왕건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긴 후손들에게 왕 노릇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될 뭐요? 교훈으로 삼아야 될 훈요 10조를 남겼죠. 훈요 10조에서 훈요 10조의 1조가 자 여러분 훈요 10조 1조가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숭상하라 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불교 행사 너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토착신앙 너무 이렇게 여러 미신들을 믿는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재정 낭비를 줄이는 데도 힘썼습니다.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무 28조 내용 보겠습니다. 자 밑에 여러분 생각을 키워요에 있습니다. 자 시무 28조 제7조 자 임금께서 백성이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돌볼 수는 없습니다. 수령을 파견해서 백성을 돌보게 하십시오. 이거 임금이요 여러분 무슨 코웨이 정수기 코디님도 아니고 날마다 다 가서 못 가죠. 그러니까 자 임금의 대리자 누구를 파견하래요? 수령 사또를 파견하래요. 이 수령은요 지방에 파견하는 관리 뭐예요? 지방관. 그러니까 지방관을 파견해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왕의 대리자를 각 지방에 보내라. 그러니까 호족의 여러분 호족의 지역구에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집권이 강화되는 거죠. 호족이 눌러지고. 자, 중앙집권 강화. 그 다음에 이제 13조 보겠습니다. 자, 연등해. 여러분 이 연등이 뭐라고 했어요? 연꽃 등이죠. 연꽃 등. 연꽃은 진흙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해서 여러분 더러운 인간 세상, 더러운 사람들 사는 이런 세상에서 질개의 꽃을 피우는 불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등에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팔간에 자 팔간에는요
코리아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그러니까요 그 신라의 그 고려의 뭐 오만 토속신을 다 모시고 그리고 전 세계의 사절들을 막 초대해서 흥겹게 노는 국제적인 그런 고려의 그냥 행사였어요. 잔치. 자, 이런 것을 줄여서 백성이 힘을 펴게 하십시오. 뭐 재밌게 노는 건 좋지만은요. 이런 거 여러분 열 때마다 돈 엄청 들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백성이 힘을 펴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건 뭐다? 불교와 도착, 신앙, 행사, 억제. 자, 그 다음 20조 보겠습니다.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자,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근본. 불교를 믿으면 나를 잘 닦을 수가 있다. 좋은 말이죠. 그리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유교는 뭐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자신을 수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잘 닦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내세는 뭐예요? 죽어서 가는 세상 극락으로 가겠다고 나의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뭐 불교를요 똑같이 존중하는 것 같지만요, 뭐가 더 스케일이 크고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고 오늘의 급한 일인 여러분 뭐를 행해라? 유교. 그러니까요, 불교는 개인적으로 그냥 믿는 거고, 나라의 그 통치는, 나라의 근본 이념은 뭘로 정치를 해야 된다? 유교로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뭐를 실현해야 된다? 유교로 정치해야 된다. 유교 정치 실현을 하자고 여러분 은근히 뭐예요? 유교에 빵 힘을 실어주고 있죠. 이 집안 대대로 뭐다 얘네들? 여러분 그 유학자잖아요. 최치원의 증손자.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우리가 78쪽에요. 한번 태조의 훈요 10조 저번 수업 시간에 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자, 여기 광종의 노비 안건법 보면 본래 노비가 아니었네. 노비게 난 사람은 도사 양인으로 돌아가게 하라. 강종 부상국과 전쟁 과정이 포로로 잡혔구나. 지방 세력 고종이 강제로 노비로 삼은 사람 파악해서 양인으로 해방하였어요. 자, 그래서 호족시무룩하게 만든 그런 노비안건법, 강종의 노비안건법.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6대 성종까지 배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안 쓸게요. 쓸까? 써볼까요 그러면? 자, 각 조항 아래 표에 구분해서 써보자. 자, 여러분 북진정책. 자, 북진정책은요. 자, 보장. 여러분 지금 보면 중국의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언어와 풍습은 다르므로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 것. 지금요, 중국의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아라. 아무리 중국이 선진국이라고 해도 우리의 자주성을 좀 지키자. 이 괜찮죠? 근데 거란의 언어와 풍습은 다르므로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아라. 거란은 거는 아예 그냥 본받지 말아라. 이건 여러분 지금 거란을요, 지금요, 거란을 아예 취급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거란을 왜 취급 안 한다? 발해를 멸망시켜서, 발해도요 고려의 후예잖아요. 고구려의 후예 같은 동족을 멸망시켜서, 이건 뭐다 여러분? 자, 고구려를 이었기 때문에 뭐를 하기 때문에 북진 정책을 펴기 때문에 거란이 밉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경을 중요시할 것. 여러분 서쪽 서울 서경이라고 불리는 데가 어디라고요? 왜 서경으로 이렇게 승격된 데가 고려의, 여러분 오늘날의 북한 수도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은 예전에 고구려 수도였죠. 장수왕 이래로. 그래서 지금 북진 정책은 몇 조다? 아까 거란 거 본받지 말아라 4조, 그리고 서경 중시해라 5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민생 안정 정책.
자, 민생안전정책은 여기서요, 여러분 민생안전정책 그 농민 나오는 거 뭐예요? 자, 구조 있죠. 관리된 녹봉 함부로 올리거나 줄이지 말고, 특히 여러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농민들 세금을 많이 뜯어야 되는 거잖아요. 함부로 그러지 말아라. 농민들의 부담은 가볍게 해라. 해서 여러분 백성을 수치하는 데는 그 법도에 맞게 지어야 된다. 치민 유도 이런 거 편다고 했잖아요. 10분의 1만 걷어야 된다. 이 민생안전정책은 몇아? 9조. 자, 그 다음에 문화정책. 자, 문화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1조 보세요. 이거 여러분 불교 불도로 딱도로 할 거 이거 컬처 문화 맞죠? 그 다음에 2조 이건 뭐예요? 풍수지리 이거 컬처 사원 이것도 컬처 문화 맞죠? 자, 1조 2조 그 다음에 4조 중국의 풍습 억지로 따르지 말아라. 이거 우리 풍습을 지키자. 고유 우리 풍습도 괜찮다. 이또 컬처 문화입니다. 그다음에 6조 뭐예요? 그 부처를 섬기는 연등의 하늘 실력 및 오악 이런 거 8간의 성실하게 될 것.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코리안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이런 거 성실하게 열어라. 이것도 문화죠. 그러니까 뭐다? 여러분 1조 2조 4조 6조입니다. 1조 2조 4조 6조. 자, 이게 여러분 자료 1 했지요. 그다음 자료 2 강종이 노비안건법 시행한 목적. 이거 안 봐도 비디오죠. 왜 했을까요? 왕권 강화를 왜 하려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고 호족을요. 호족에 뭐예요? 노비를 노비가 호족에 뭐예요? 호족에 군사력과 사병될 수 있잖아요. 개인 경제력. 호족이요. 소, 말 같은 재산이죠. 경제력을 약화시켜 와야겠다는 거예요. 왕권을 강하게 해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무 28조가 성종의 체제 정비에 어떻게 반영되었을지 추론해서 자료 3의 빈칸에 써보자. 자료 3의 빈칸. 시무 28조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거 뭐예요? 지방간을 파견하고 불교와 토착 신앙 행사를 억제하고 그리고 뭐 했을까요? 유교 정치를 실현하였습니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필기 노트 마저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강종 다음에 여러분 잠깐 경종이 있었다가 몇 대라고요? 우리가 배우는 왕은 6대. 자, 고려의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한 성종. 자, 잘 완성해서 그 성종이라는 그런 묘호를 받았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체제를 정비했나? 자, 즉위하자마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고려에서 힘써야 될 개혁책 좀 내봐라. 누구 거를 픽했다고요? 여러분 최승로가 현재 힘써야 될 몇 가지 조항을 내밀었어요. 28조. 아, 성종이 이거 마음에 들어 해서요. 자, 최승로 예요. 최치원의 증손자라고 했어요. 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그래서 아까 불교는 몸 닦고 수양하고 내세를 위한 것이고 불교는 나라를 통치하고 현재 급한 것이라고 유교는 나라를 통치하고 현재 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성종은요. 당송의 그런 중앙 간제를 이렇게 중앙 간제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요. 자, 중앙 간제를 쪼로록 정비를 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또 자, 이 최승로는 앞에 왕건이 훈요 10조에서 고려가요. 누구 덕으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다고 했어요. 불교 덕에 이 부처님 덕에 나라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이렇게 1조에서 떡하니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불교를 바로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곱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내세
그리고 몸을 수양하는 거, 또요 모도하는 거 좀 싫어해요. 막 행사 노는 거 싫어하죠. 특히요 유학의 유학은요 공자님의 여러 사상을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거잖아요. 그 공자께서는 그 계령난신 계상하고 신비스러운 이런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사도 모르는데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죽고 나서의 일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여러분 신령님들을 모시는 팔간의 같은 코리아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처님을 모시는 연등회 이런 거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와 토착신앙 행사 코리안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5만 신령님들을 다 모시고 토착신을 모시고요. 그리고 그 전 세계 각지에서 고려에 사절을 보내서 축하 파티를 열었던 무슨 해요? 팔간해를 좀 작정 열어라 하고 억지해서 재정 낭비를 줄였다고 했어요. 자, 진짜 여러분 끝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끝.